선생님, 보풀이 왜 생기는 거죠? 보풀 해결 방법 없을까요? 네, 모든 옷이 다 보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섬유의 특성에 따라 보풀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제조 과정이나 제조 방법에 따라서도 보풀이 생깁니다. 보풀이 생기는 현상을 필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풀 발생 원인과 방지책을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섬유의 필링이란 무엇인가? 섬유에서 빠져나온 그 잔털이 탈락되지 않고 그 섬유 표면에 뭉쳐가지고 방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울을 우리는 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섬유에 이렇게 우리가 섬유를 사용하면은 늘 마찰하지 않습니까? 그 마찰에 의해서 이 보풀이 생기고 그 보풀이 뭉쳐서 필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필링이 형성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필이 이 뭉친 것이 섬유에 따라서 어떤 섬유는 바로 이렇게 스스로 마찰에 의해서 부서져서 탈락이 되는데 어떤 섬유는 그렇게 잘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필링으로서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 필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의 이 필링은 보풀 개바가 이제 그 뭉친 것이 이제 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섬유 자체로 실로 만들어지기 전에 섬유 자체로 섬유의 굵기가 가늘수록 섬유의 길이가 짧을수록 크림프가 적을수록 단면이 원형일수록 강력이 강할수록 그래서 이 섬유 자체가 가지는 조건이 필링에 관해서는 이런 경우에 필링이 잘 생기는데 또 이러한 성질들이 필링에는 영향을 미치지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링을 봤을 때 섬유는 섬유 자체에서 이렇게 섬도, 섬유장, 크림프, 단면, 강력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섬유를 실로 만들었을 때 꼬임 수가 많으냐 적으냐, 실이 가늘수록 꼬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이 굵은 실은 꼬임이 적게 들어가죠. 그래 굵은 실일수록 그래서 소모보다는 방모가 더 잘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원료의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꼬임이 적을수록 연사는 단사보다가 합사가 더 많이 생긴다. 단사는 그 한 올로에서 이렇게 마찰되는 부분이 매끄럽게 비켜갈 수 있지만은 합사가 된 거는 굴곡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 마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필링이 더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실은 혼방 섬유에 따라 가지고 혼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필링이 더 잘 생기고 안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혼방하는 거는 이 아무렇게나 그냥 원료를 섞어서 혼방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의 그 강도나 신도, 역률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혼방 비율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섬도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실끼리 혼방을 하게 되면은 필링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을 원단으로 만들었을 때 조직이 촘촘한 것보다는 느슨할수록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물은 경위사가 교차해서 밀도가 쫌쫌이 돼 있지만은 니트는 한 가닥으로 루프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소프트하고 드레이프성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필링에는 좀 약하다. 직물에 비해서 니트가 필링이 더 잘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염색 가공을 할 적에 염색 가공에서 우리가 제품을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유연제 처리도 하죠. 근데 이 유연제 처리를 너무 과다하게 했을 때는 필링에 영향을 미친다. 필링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또는 우리가 사용하면서 마찬가지고 기계적 마찰을 많이 가게 한다. 뭐 제조 과정 또는 우리가 사용할 때 세탁기 사용이라 등등 이런 기계적 마찰이 클수록 필링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필링은 발생됩니다. 과거에 제가 한창 실물을 볼 때는 그 필링 때문에 많은 그
크레임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선이 들어오면 또 수선해서 내주고 또 크레임이 돼서 대응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보면은 그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그 필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특히 방모난 뭐 이런 쪽은 필링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러려니 하고 니트는 그렇고 또 방모는 그렇고 해서 필링이 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고객들께서는 필링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세월이 흘러서 그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거에는 이 필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한 크레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링을 발생된 이후에는 뭐 그렇게 처리를 하지만은 발생되기 전에 섬유에서부터 원단을 제조하는 과정까지 방지하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소모 가공을 합니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꽃으로 그 소모 가공을 해서 아예 잔털을 좀 태워서 나오는 거. 그러나 0.5 1급 정도의 그렇게 많은 거나 효과가 뭐 일시적이다. 또 좀 지나면은 마찰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필링 방지제를 처리한다. 이거는 제가 한창 많이 이 생산하고 할 때에는 그때 당시는 HW가 엔티 필링 HW라고 많이들 썼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적게 쓰는 것 같아요. HW가 이렇게 노말 또인데 이 엔티 필링 HW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화학약품을 처리를 해서 필링이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필링 방지제를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 실이 노말은 좀 그런 더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데 이 엔티 필링을 처리를 한 거는 좀 반짝거리고 번들거리고 좀 어떤 이 상품의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이 썼지만 지금 안 쓰는 거 하나 요인일 수도 있는데 또 요즘 많이 이제 고객들이 인식이 달라져서 또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 썼던 AW 엔티필링 AW 썼다. 뭐 이거는 그렇게 많은 효과는 있지 않는 것 같아요. 0.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효소 처리를 한다. 이거는 면섬유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워싱의 어떤 그런 효과를 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필링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소를 처리해서 잔털을 제거한다. 그걸 뭐 엔잠 모이스처링 가공이다. 1급 이상에서 상당한 효과는 있다. 유연제 처리를 이제 하는데 심하게 너무 과다하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이 외에도 또 다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가공들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원단의 퀄리티를 훼손할 수 있다. 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유의 필링 보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편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